반갑습니다. 오늘 또 소식이 아주 많은 날입니다. 거시경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 관련 소식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서명에서 끝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6천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어제 정리했던 무역 협상과도 이어집니다. 영국에 이어서 중국과 의미 있는 무역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통해서 관세 협정 모멘텀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를 했는데, 이 관세 협정과 함께 다양한 국가와 경제 파트너십을 맺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모멘텀 자체가 증시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발표된 CPI 수치 같은 경우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미국의 코어 CPI와 전체 CPI 수치입니다. 이를 보게 되면 확실히 피크 기간을 지나서 상당히 안정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발표 같은 경우 예상치보다 더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월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늦추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파월은 항상 늦는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인플레이션은 잡혀가고 있는데 너무 늦게 기준금리를 낮춰서 경기 둔화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왔는데, 바로 이런 트럼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CPI 수치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일론 머스크는 사우디 미국 투자 포럼에 참여하여서 인터뷰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살펴보는 내용은 이번 인터뷰에서 경제와 관련된 몇몇 부분만 따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이 인터뷰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의 생각과 철학을 잘 담고 있는 인터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체 인터뷰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 풀 더빙 영상 같은 경우 제가 작업이 끝나는 대로 지금 보시는 영상 끝부분에 링크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만약 지금 링크가 나오지 않는다면 채널 알람 설정을 하시면 이번 인터뷰 영상이 업로드 되자마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요 내용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가져가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게 보여주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옵티머스 대량 생산과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의 개념 자체가 크게 바뀔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그리고 중요 발언이 이어집니다. 테슬라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 로보택시 자체만으로도 중요하지만 미국에서 로보택시를 시작하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확장이 되게 된다면 테슬라의 사우디아라비아 영향은 아주 크게 커지게 됩니다. 이는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동시에 스타링크 역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그 밖에 테슬라와 관련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할 내용은 지난 5일에서 11일 사이 중국 내 보험 등록수입니다. 이 수치를 보게 되면 3070대로서 정말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분명 일반적이지 않은 수치가 나왔고 작년이나 재작년과 비교해 봐도 상당히 낮은 수치임은 분명합니다. 또 동시에 중국의 다른 전기차 제조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변화폭은 있지만 테슬라의 58% 판매량 감소는 확실히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테슬라의 중국 내 판매량과 관련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의 보험 등록수가 급감한 배경에 대해서 일부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인기를 잃고 있다.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 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테슬라가 판매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일반적이지 않은 외부 효과가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모델 3와 모델 Y 각각의 보험 등록수입니다. 이를 보면 모델 3는 그 전주 2000대가 등록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1800대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델 Y 같은 경우 그 전주 5300대가 등록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1270대밖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모델 Y의 보험 등록수가 급감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모델 Y 같은 경우 주니퍼가 생산되자마자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기록했다라는 걸 벌써 확인을 하였습니다.
지난 4월 같은 경우 유럽의 대부분의 물량을 수출했다는 걸 알고 있으며 지난 4월 하반기에 업그레이드된 모델 Y 생산 램프업이 완료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중국 내에서 인기가 많았던 모델 Y가 갑작스럽게 인기가 실어서 5월 첫째 주 인도량이 이처럼 낮았을까? 아니면 유럽에서도 모델 Y 주니퍼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 지난 4월 모두 다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5월 첫째 주에도 수출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된 논란은 사실 한두 주만 끝나면 명확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기가 상하이에서 수출하는 물량은 매 분기 두 번째 월 하반기부터 급감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수출을 한다 하더라도 같은 분기 내 인도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수치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5월 둘째 주 혹은 셋째 주부터 다시 중국 내 판매량이 특히 모델 Y가 생산량에 맞춰서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게 될 가능성이 전 아주 높다고 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기가 상하이에서 수출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난 4월 같은 경우 과거 12개월 중 최고치의 수출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4월 최고치의 수출을 기록하였지만 여전히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았고 유럽에서 모델 Y 주니퍼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높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5월 초까지는 수출에 집중을 한다라는 해석 충분히 타당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사실 일주일간의 중국 내 판매가 낮다라는 것은 크게 의미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노이즈가 많이 끼어 있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전기차 보조금 제거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현재 미국 하원, 상원 모두 공화당이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전기차 보조금 제거를 포함한 상당히 큰 규모의 법안을 트럼프 행정부가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기 위해서는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통과할 필요가 있으며 하원과 상원을 거치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화당 같은 경우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과하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적용되는 7,500달러의 세액공제와 중고차를 구매할 때 적용되는 4,000불의 세액공제 모두 다 2025년 12월 31일부터 제거한다라는 내용이 현재 법안 초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원과 상원을 거치며 이 내용이 변경되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분명 있지만 그대로 제거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만약 이게 그대로 제거가 된다면 2026년부터 미국 전체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에 의미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7,500불 같은 경우 하나로 바꾸게 되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정말 큰 돈이죠. 물론 그 영향을 봤을 때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전기차 제조사 같은 경우 사실 생존이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또 내연차 제조사 같은 경우 탄소 배출권을 테슬라로부터 더욱더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기는 하지만 테슬라에게도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조금의 긍정적인 내용을 보자면 6월부터 로보택시가 시작이 되고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게 된다면 테슬라의 차량 같은 경우 단순히 전기차를 선호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을 원하는 고객이 추가로 유입되기 때문에 이 7,500불 보조금 삭감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가능성은 분명 존재하기도 합니다. 또 현재 초안을 보게 되면 이 보조금이 삭제되는 시점이 제조사에서 2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한 시점이기 때문에 20만 대보다 훨씬 더 많은 차량을 테슬라가 미국 안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어떤 형태로든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되거나 삭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 초안이지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앞으로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결코 쉽지 않겠지만 테슬라는 지속적인 혁신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테슬라 공식 계정은 테슬라 차량이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돈을 벌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글을 남깁니다. 테슬라 차주분들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으로 출근하고 난 다음에 테슬라 차량은 자율주행을 통해서 차주분과 함께 동시에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 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26일부터 고속도로에서 유행 규정에 따라 시스템 주도 기동이 합법화됩니다. 차량은 자율주행으로 먼저 움직이고 사람은 감독만 하면 되는 시대가 유럽에서도 펼쳐지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엣지 케이스님이 테슬라 자율주행을 직접 경험하며 다양한 각도에서 점수를 매긴 차트입니다. 분명 한 명의 사람이 매긴 점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관적인 평가도 들어가지만 다양한 버전에 대해서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평가를 내리며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발전하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엣지 케이스님이 평가한 전체 자율주행 점수를 보게 되면 버전 10에서는 3.6점 정도를 기록을 하였고 버전 13은 높을 때는 7.5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보택시가 시작될 수 있는 점수를 9점 정도로 평가하였는데 바로 다가오는 버전 14에서 이 9점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테슬라의 자율주행만 본다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정말 믿기 힘든 지형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 텍사스의 슈퍼컴퓨터 클러스터 콜텍스를 통해서 벌써 버전 14를 열심히 만들고 있다라는 내용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가 텍사스에서는 지금 현존하는 콜텍스뿐만 아니라 2.0마저 허가를 받아서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하나 더 만들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존의 콜텍스 같은 경우 버전 14를 만들어서 로보택시와 무감독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고 점점 더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확대해서 사람보다 10배, 100배, 1000배도 안전한 자율주행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2021년 AIDA에 등장한 옵티머스입니다. 이때 저는 정말 너무 놀랐죠. 아니 어떻게 벌써 옵티머스가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가 라며 깜짝 놀랐는데 조금 있다가 깨방정춤을 시전합니다. 당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는데 이때는 솔직히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유쾌한 건 알고 있지만 이거는 좀 장난이 심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게 제 한계이자 제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론 머스크가 공개한 이 옵티머스를 보면 4년 전 공개하였던 옵티머스의 깨방정춤, 그때는 사람이 춤을 췄지만 이제는 실제 옵티머스를 통해서도 비슷한 춤을 곧 출 수 있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특히나 인상적인 점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손과 상반신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췄었는데 지금 다리를 보게 되면 발목마저 실제 춤추는 것처럼 각도를 바꾸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격한 춤을 출 수 있다라는 거는 균형 감각이 웬만한 사람보다 더 뛰어나진 상태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처럼 테슬라는 놀라운 성과를 매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는 좀 어처구니 없는 헛소리가 테슬라 이야기하면 항상 1년 뒤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어처구니 없는 소리냐면 테슬라는 지난 4년간 매년 엄청난 성취를 했습니다. 모델 3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기존 모델 3보다 더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였고 모델 Y 업그레이드 역시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모델 Y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을 2년 연속 기록하였습니다. 매년 놀라운 성취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도 엄청난 성취가 일어났기 때문에 올 6월부터 로보택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신규 모델이 대량 생산이 되는 겁니다. 왜 계속 내년 이야기를 하냐면 원래 했던 약속이 미뤄져서 내년이 되는 게 아니라 매년 엄청난 성과를 내기 때문에 다음에도 기대할 게 있는 건데 이걸 테슬라는 매년 내년이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자체가 테슬라가 무엇을 성취했는지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꼼꼼히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이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중간 과정에서 나오는 노이즈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장기 투자가 사실 상당히 힘들죠. 테슬라 투자는 결코 쉬운 투자가 아니며 중간 과정에서 노이즈와 변동성이 큽니다. 이 과정을 이길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테슬라라는 종목을 피하는 것도 결코 나쁜 방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노이즈와 관련된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굵직한 딜을 계속해서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JP 몰간에서는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를 철회합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주가가 반등하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몰건 스탠리에서는 휴머노이드 시장이 연간 5조 달러의 매출을 발생하는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예상치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벌써 4년 전 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4년 전 그 비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기술을 만들며 현실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는 4년 뒤늦게 일론 머스크가 옳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이렇게 말하고 1, 2년 혹은 3년이 지난 다음에 실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또 다양한 뉴스 매체에서 뒤늦게 환호하는 패턴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항상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지만 이 패턴에 휩쓸리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 투자는 피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중간 과정이 험난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 험난한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끝에 찾아올 자율주행 1,500달러, 옵티머스 4,500달러라는 주가의 과실을 함께 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